네, 안녕하세요. 저대형 양수입니다. 오늘이 10월 22일 목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1시 20분 접어들겠습니다. 자, 시장 분위기가 썩 좋지는 못하죠. 현재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1% 가깝게 또는 코스닥 같은 경우 1.6%나 비교적 큰 폭으로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사실 이제 미국 시장을 놓고 보면 뭐 특별히 큰 어떤 악재가 있었던 것은 아니죠. 미국 대선과 관련돼서 미국 증시가 다소 흔들린 감은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치명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가 낮고 깊어지는 것은 자, 오늘 하루만 본다라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나스닥 선물이 좀 약해서 그러한 심리적 영향을 좀 받는 과정에서 낙폭이 금일중의 낙폭이 좀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자,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우리 증시의 모습을 좀 보면 사실은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조정이 현재 나올 수 있고 그 기간이 좀 연장될 수도 있다. 자, 이렇게 봤던 것은 현재 보고 계신 화면에 우하단에 있는 코스피 일봉 차트를 보면서 자, 이른바 헤드 앤드 숄더 산이 세 개 있다고 해서 삼산 형태라고 했죠. 그래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 다소 부담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약 불확실성이 좀 있어서 조정세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조정을 어느 정도 예상도 하고 또 각오도 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그러한 것에 비해서는 조정 기간이 다소 길어지는 듯한 그런 모습이죠. 또, 자, 미국도 미국이지만 또 유럽은 코로나가 난립니다. 그런 것도 좀 걱정이 돼서, 자칫 잘못되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불안감도 조금은 좀 생기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점에 대해서는 그 전부터도 계속 말씀을 드린 바 있었죠.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는 것이고, 또 기간도 꽤 길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 등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지금 미국 대선을 전후로 해서 뭔가의 시장 상황이 반전될 소지가 크다는 관점이죠. 이른바 허니문 랠리가 나오고, 자, 이러한 분위기는 연말 연초 강세장을 거쳐서 내년도에는 미국뿐만이 아니고 특히 아시아 증시 중에서도 한국 증시가 상당히 좋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즉 빠르면 연말 내 역사적인 고점 2600포인트를 넘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것은 거기서 끝이지 않고 내년도에 3000포인트 또 그 이상 3300, 3500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새 역사가 쓰여질 것이다 라는 전망까지 가져볼 수 있다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것은 현재 무섭게 내려가고 있는 원달러 환율, 이른바 어, K 본드라고 합니다. K 본드, 뭐 그 한류라고 하는 것을 빗대서 뭐 얘기하는 거. K 푸드, 또 K 드라마, 뭐 K 웹툰 이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본드, 즉 채권 시장에서도 보면 한국 채권이 엄청나게 인기가 있다는 것이죠. 그 연장선상에서 한국 증시, 한국 주식도 상당히 인기를 얻을 것이다 하는 것을 자,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 그 근거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시장 전반적인 상황과 관련돼서는 뭐 이미 많이 이제 언급을 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오늘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간단한 시장 점검과 함께 오늘은 두 종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한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른바 삼바입니다. 또 한 종목은 LG화학인데요. 어려운 가운데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제목을 좀 붙여 놓을까 합니다. 자, 삼성전자는 왕으로서 좀 쉬고 있죠. 근데 그동안 좀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왕으로서 약간 쉬고 있다고 치고 관련되어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실적이 아주 나쁜 것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 4%나 급락하면서 전 저점 정도 수준까지 밀려 내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왜 그러니? 삼바라는 제목을 이제 붙였고요. 자, 그리고 LG화학은 뭐 분사 때문에 미움을 많이 받았었죠. 자, 그래서 옛날 영화 제목인 미워도 다시 한번 LG화학입니다. 자, 미워도 LG화학은 더 이상 미워하지 말자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히려 추세적으로 봤을 때에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그런 관점이 되겠네요. 자,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종목을 이리저리 바꿀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갖고 있는 종목, 또 내년도 장세에서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현재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그 한가운데 삼성전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시가총액 최상위권의 우량주로 포진을 해놓으면 된다는 것이죠. 가장 편안한 종목은 당연히 뭐 삼성전자 들어가지만 삼성전자를 별도로 하고 LG화학보다는 네이버가 가장 편한 것 같아요. 네이버. 어제 말씀드린 꽃노르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꽃노르페, LG화학. 워낙 실적 추이가 좋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진화되고 있다고 설명드리고 있죠. 자, 그리고 현재 하나솔루션. 기본은 좀 있는 인기 성향에 있는 단기 변동성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오히려 그것은 단기적으로 큰 기회를 주어주는 변화 정도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좋은 기회가 됩니다. 새롭게 재탄생하고 있다. 그동안 바이오를 버리고 태양광을 선택한 것이 무모한 선택이 아니냐 했던 것인데, 그래서 완전히 그 반전 드라마를 썼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새롭게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솔루션 45,000원 전이면 아주 뭐 크게 부담되지 않고 매수해 볼 수 있고, 갖고 계신 분들은 최소한 던져 있는 물량 팔지 말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슈부터 점검을 해드릴 건데요.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부양책 때문에 난리인데 재미있는 것은 미국은 정작 코로나와 관련된 신경 쓰지 않는 것입니다. 미국만 해도 뭐 5만 명, 7만 명씩 된다.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참가자들은 뭐 그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부양책에만 초점 맞춰서 시장에 연관시켜서 보고 있다는 건데 그것도 웃기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과 공화당의 부양책 규모와 관련돼서 좀 간극이 벌어져 있다고 치지만 그 규모의 차이가 불과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거 갖고서 그런 식으로 난리를 쳐요. 정치적인 공학상 그런 그 선택을 한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시간이 지나면 이 문제는 해결된다는 건데 아마 그 점 때문이라도 현재 대선이 끝나기 전에 시장 상황은 그에 따른 기대감 때문에 괜찮을 것이다 하는 점을 충분히 유추할 수가 있다 라고 이제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뭐 유럽의 코로나가 재확산되어 아수라장 같은 분위기라고 하지만 사실은 실물 경제에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어서 부담은 부담입니다. 하지만 이건 우리가 첫 번 경험한 것은 아니죠. 이건 미국 시장은 그에 아랑곳하지도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시장 참가자들은 이미 경험했던 악재에 대해서 상당히 망각을 잘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조만간에 코로나 치료제도 나올 거고, 백신도 나올 것이기에, 그에 따른 배경이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하는 점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보다 중요한 이슈는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지난 3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은 별반 뭐 크게 현재 좋아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5분기 연속 흑자를 봤다고 치지만 3억 3,100만 달러, 한화로 따지면 4천억 정도니까 규모로 봤을 때, 매출 규모로 봤을 때는 별반 크지 않죠. 영업이익률도 불과 한 4% 정도밖에 되지를 않아요. 그런 상태. 중요한 것은 판매 대수인데 14만 대 가깝게 팔았습니다.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50만 대가 넘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매년 한테 거의 40% 내지 50% 정도 매출이 급신장하고 있다는 거죠. 전기차 시장에 폭발 지경에 있다는 것은 폭발 단계를 접어들었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기차는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은 1년에 약 1억 대 정도가 생산되고 판매되는 그런 정도의 시장입니다. 전기차는 이제 불과 300만 대 정도 수준이거든요. 이게 전체 자동차 시장의 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된다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앞으로 펼쳐질 전기차 시장의 그 규모는 얼마나 큰지를 충분히 우리가 예상하고 기대해 볼 수 있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포스코 케미칼 실적이 좀 나쁘게 나오기도 했지만 크게 신경 쓸 필요 없다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요. 테슬라와 관련돼서도 일단 그런 점, 물론 테슬라를 투자한 관점은 아니고 테슬라보다는 오히려 현대차나 우리가 하고 있는 현대차 모비스를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만은
예, 그런 쪽이 더 나은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 이 점은 뭐 그전에 말씀드렸으니까 오늘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장을 좀 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은 뭐 이렇게 약간 뭐 지수가 크게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3원 정도 올라간 그런 정도의 모습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추세적으로 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보고 계신 화면은 우하단에 있는 차트가 현재 원달러 일봉 차트의 모습인데요. 지난 8월 달부터인 것 같습니다. 뭐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만큼 국내 원화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현재 증가되고 있다는 것이죠. 해외에서 원화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는 건데 원화만 통화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채권도 그래요. 채권도 뭐 국채가 있고 회사채가 있는데 국채뿐만이 아닙니다. 회사채도 말이죠. 국내에서 조달하는 금리보다 더 낮은 이자를 주고 조달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특이할 만한 변화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국내 주식도 인기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인데 일부분 진행되고 있죠.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들의 러브콜이 약간 단속 끊어지는 측면도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어지고 있으며 지난 8월 달부터 지금까지 약 3조, 4조 원 가깝게 매수하고 있다는 것에서 그 일단을 엿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은 내년도에는 보다 노골적으로 진행될 소지가 상당히 커요. 그래서 내년이 희망적이다 하는 것이고 강력히 시사하는 것이 원달러 환율의 추이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현재 보고 계신 화면에 우상단에 있는 차트는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들의 수급입니다. 오늘 아랫 방향으로 파란색으로 막대 그래프가 그려져 있죠. 매도를 한다는 뜻인데요. 규모가 결코 작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아주 현재 그 심각한 정도 또 매도하는 것은 전혀 아니죠. 제가 3일 동안 매수한 것에 비해서는 좀 큰 편은 아니라고 먼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 전체로 봤을 때 외국계 기관이 순매도한다고 치지만 역시 큰 규모는 아니고요. 그리고 베이시스는 현재 플러스가 보합권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플러스로 반등에 대해서 프로그램 매도가 아닌 매수만 들어온다면 그것도 차익이 아닌 비차익 쪽으로, 비차익은 주로 외국인이 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기만 한다면 보다 노골적으로 그리고 보다 가파르게 삼성전자를 위시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거기에는 뭐 현대차도 들어가죠. 현대차, 삼성바이오로직스, 네이버, LG화학, 삼성 SDI, 또 셀트리온도 아마 들어갈 겁니다. 이런 종목들이 힘을 내는 어떠한 단계가 된다 하는 건데 아직은 아쉽게도 그 단계까지 가지는 못했는데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에너지가 비축되고 있다는 표현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주변 증시, 나스닥 선물이 좀 약한 것이 오늘 증시, 우리 종합지수의 낙폭을 키우는 심리적인 가장 강력한 동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기술적이고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그런 제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자, 오늘 주제가 되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왜 그러니 삼성바이오로직스. 자, 이런 말을 할 정도로, 할 수 있을 정도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의 흐름은 썩 좋지 못해 약간 걱정이 된다는 건데요. 지금 현재 뭡니까? 전저점 수준까지 내려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2분기 실적이 작년 동기로 봤을 때 매출은 50%, 영업이익은 139% 좋은 걸로 되지만 지난 분기, 2분기에 대비해서는 썩 좋지 못하죠. 매출은 11%, 영업이익은 꽤 큰 폭으로 급감을 했어요. 30%나. 이런 것이 일단 악재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상대적으로 다른 바이오주에 비해서 또 해외에 있는 바이오주에 비해서 밸류가 상당히 높죠. PER은 150배 이상 된다는 것도 좀 그렇고 또 수급적으로 봤을 때 대주주 요건 강화 3억 원이라는 것이 아직은 지금 기재부에서 철회를 안 하고 있죠. 그런 것 등이 일반 개인들한테 부담이 된다는 것이 있고요. 또 현재 제4공장을 건립하기로 했죠. 아마 착공에 들어갔을 아 착공이 아직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연말 되기 전에 착공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내후년까지 1조 7,400억 원이나 투입이 된다는 것이 다소 부담이 된다는 건데, 왜 부담이 되냐 하면은 지금 현재 상공장도 풀 가동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직도 그 추가 생산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한데, 아마도 지금 공장 가동, 제3공장 공장 가동률이 40%가 안 될 겁니다.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서두르냐, 뭐 이런 지적도 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약재가 돼서 빠지는 것 같은데요.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큰 무리는 없다는 것이죠. 여전히 뭐 수주와 관련된 계약 건수는 3분기 약간 주춤하긴 하지만 크게 한데 나쁘지 않고요. 중요한 것은 CDO를 넘어서 CMO 위탁 생산이죠. CDO 위탁 개발입니다. 또 CRO 위탁 연구 개발이죠. 자, 이런 것까지 영위를 하게 됨에 따라서 위탁 비즈니스와 관련된 완성도가 높아졌다는 것이고, 어쨌든 수탁 생산이든 뭐든 바이오 업계 전반이 이런 식으로 분업화된다는 것이 대세이며, 그 분업화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업체가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이며, 그리고 제4공정까지 건립을 해서 생산체를 갖추게 되면 총 62만 톤 생산 캐파를 갖추게 된다는 건데, 이 일권과 거의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완전히 압도하는 거죠. 이것이 삼성이 항상 내세우는 초격차입니다. 그래서 시장을 장악하는 그런 스승으로 진행되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을 아울러 지금 증권가, 증권업체, 증권사 등을 포함한 평균적으로 12개월 선행 기준 현재 목표가를 최소 88만 원 정도 수준에서 100만 원 근처까지 보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93만 원 정도를 보고 있다는 것이죠. 부정적인 그런 평가는 거의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삼성바이오로직의 그 모습은 다소 기술적으로 부담이 된다고 치더라도 추세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현재 장기 성장성 관점에서 여전히 유망하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다소 이 종목에 대한 동일 종목에 대한 물량 부담이 지나치게 많을 정도로 많다 라고 느낀다면, 그 물량 약간 줄이는 것은 합당하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까지의 물량이라면 개인적인 편차가 좀 있겠죠. 그 물량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매수를 하는데 지금 현재 분위기 등이 흑당 누리한 것은 아니니까 서두를 필요까지는 없다. 다만 언젠가는 반전이 나면 그때 반전을 보고 매수 타임을 잡아볼 필요가 있는 상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호도 다시 한번 LG 화학인데요. 차트를 좀 올려놓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난 3분기 그냥 부분별 실적까지 같이 올려놓고 보실 필요가 있네요. 현재 보고 계신 화면의 가운데 위쪽에 있는 박스 내에 있는 현재 그 내용이 LG화학의 지난 3분기 부문별 실적인데요. 일단 총 실적을 보면 매출 실적 5천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매출은 작년 동기 대비 8.8%뭐 크게 신장한 것은 아닌데요. 영업이익은 작년 동기 대비 거의 2배 반 정도 159%나 급증을 했습니다. 9천억 원이나 나왔는데요. 저 처음 봐요. 그 원래 LG화학은 분기별로 봤을 때 영업이 한 5천억 정도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뭐 이게 평균인데 9천억이나 나왔어요. 대단합니다. 이 정도 실적. 근데 그 대부분을 석유화학 부분에서 올렸다는 것이죠. 그게 제 1포인트입니다. 석유화학 시장이 상당히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가파르게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배경으로 해서 지금 범용 석유화학 부분 있죠. 예를 들어서 에틸렌부터 부타디엔 뭐 이런 쪽이죠. 이런 쪽의 마진이 스프레드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인데, 더 나아가서 PBC, LDP 이런 쪽도 다 마찬가지고, 그 ABS까지 다 포함이 돼요. 그러고 보면 그쪽 범용 석유화학 부분을 영위하고 있는 다른 업체, 롯데케미칼, 또 현재 그 금호석유화학, 더 나가서 우리가 하고 있는 하나솔루션의 석유화학 부분에 이 상계 업체를 다 합한 정도 수준, 규모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고, 시장 가치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런 정도의 가치, 시장 가치를 갖고 있는 업체가 바로 LG화학이라는 거죠. 동종업계에서 LG화학의 독보적인 그 부분 1위가 된다는 것이고, 시장 가치만 따진다. 배터리 사업 부분을 제외한 이제 석유화학 부분만의 시장 가치는 그런 면에서 최소한 15조 정도 된다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포인트가 된다는 건데,
영업이익 기여도는 거의 한 80% 정도 돼요. 두 번째 포인트는 배터리 사업 부분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외형이 3조가 넘어가고 있는 연간 기준으로 10조가 넘어간다는 거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되고 있다는 건데 앞서서도 테슬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테슬라 못지않게 빠른 속도 성장에 대해서 아마 내년도 배터리 부분 매출 규모가 현재 금년도보다 거의 50% 정도 급증한 18조 원 정도 될 소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18조 원 정도. 그 정도로 빠른 속도로. 다만 영업이익률은 그렇게 싹 좋지는 않습니다. 워낙 외형적으로 성장하는데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내실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타이밍이 좀 늦어지는 측면이 좀 있다는 것. 그런 정도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영업이익률 한 5%, 내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내후년부터 7%, 10% 이렇게 좋아질 것이다. 이런 정도로 약간의 속도의 차이가 있다 하는 것까지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 지금 LG화학 남게 되는 LG화학이 석유화학 부분이 성장성이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 많은 특히 정보 소재 쪽으로 상당한 비전이 있다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2차 전지 소재이며 그 중에서도 양극재는 이미 생산 체계를 구축해 놓은 상태죠. 약 4만 톤 정도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2025년 되면 그건 4배 큰 17만 톤 생산 체계를 갖추게 되는데 아마 자급하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약간 모자랄 수 있네요. 어쨌든 계속해서 양극재 부분과 그 외 다른 부분, 양극재만 하겠습니까? 다른, 현재 그, 그 음극재 소재까지도 아마 진출할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차세대 배터리까지 연구 개발하는 상당히 진척이 있는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튬 황, 차세대 배터리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전해 액이 필요 없는 전고체 배터리까지 지금 상당 부분 진척이 R&D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 그 주체가 현재 자회사로 독립하는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아닌 잔존회사 LG화학에 남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재평가돼야 된다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현재 2차 전지 소재뿐만이 아니죠. 정보 소재 전체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나 기타 등등. 그렇다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석유화학 부분 말씀드렸네요. 배터리 부분 말씀드렸고 예, 지금 증권사가 12개월 선행 목표 주가를 제가 그 바운드를 봤더니 아무리 못 된다 하더라도 90만 원 내지 많게는 105만 원 정도까지 보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는데 우리 평균 잡아서 한 5만 원 정도를 보고 금요까지는 힘들더라도 내년 정도 되면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건데 생각보다는 그 시점이 빨리 다가올 수 있다는 것에 따라서 갖고 계신 분들은 현재 분사에 대해 신경 쓰지 마세요. 분사는 결코 악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분사라고 하는 것, 즉 LG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하는 100% 자회사는 분가는 그런 독립 세대주가 아니고요. 내가 평생 데리고 사는 겉으로만 독립한 그런 세대주, 내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익도 공유하고요. 장기 성장성도 공유하고 위험성도 공유하는 같은 한 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LG화학은 여전히 유망하다. 그런 관점에서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의 매수가 기회다 하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왕이면 장기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것까지 아울러서 말씀드리면서 오늘 내용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